화폐 가치에 큰 변동이 있을 때쯤이면 꼭 금값이 뛰었던 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71년도에 금태환이 중지된 이후에 금에 대한 가치가 엄청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설명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대공황 이후에도 1차 세계대전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이젠 화폐를 믿을 게 아니라 이 종이는 어느 나라 국가 이러다 부도나면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금값이 뛰었던 적이 많습니다. 지금은 주식도 애매모호하고 부동산도 애매모호하니 금으로 좀 갖다 놓자, 이런 심리도 일부 있죠. 금값이 오른 여러 가지 맥락들 중에서 역시 가장 결정적인 맥락은 역시 미중 간의 갈등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을 목도하고 난 뒤에 우리들도 중국의 국부를 미국 달러화 자산으로 저장 관리하는 것은 더 이상 무리가 크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감행하다 보니까 바로 미국이 했던 첫 번째 제재가 러시아 금융 제재를 했잖아요. 따라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을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전쟁의 시국에 찾지도 쓰지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참 애로사항이 많았죠. 그걸 옆에서 지켜본 중국 입장에선 더 이상 자신들의 국부를 달러 표시 자산으로 저장 관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구나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줬던 두 경제 주체는 일본과 중국이었는데, 이 중국이 더 이상 미 국채를 살 생각이 없어지면서, 그러면 중국에서는 국부를 뭘로 저장 관리해야 되는데 달러 표시 자산 말고 뭐가 제일 안전하다? 그때 금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금들 중에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빨아들이다시피 할 정도로 사재 끼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전 세계 금값이 뛰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민간 부분에서 하나 또 드러난 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각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 이거 우리나라 화폐 가치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자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금 사야겠다라는 민간 부분의 수요도 같이 맞물려지게 되면서 금의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 금 가격이 최근 2, 3년 내리 계속 올랐고, 그래서 금에 대한 전망치가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선순환을 그리는 거죠. 금 투자 요즘 좋다며 하면서 또 투자 심리가 여기 발동해서 금 가격을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게다가 또 전쟁도 터졌죠. 이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금의 시세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겨버렸던 맥락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일단 전 세계 금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원래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대표적인 민족이에요. 이 두 국가의 금의 보유는 대부분 귀금속으로 많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도 치장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인도의 또 상류층들은 또 어마어마한 자산가들이 많고요. 그리고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는 극단적인 사치 때문에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금의 애호가들이 많은 곳이 또 중국입니다. 그런데 인도와 중국, 거기다 또 러시아까지 이제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또는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들 국가들 사이에 어떤 니즈가 하나 더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미국이 껐떡하면 달러 계좌를 동결해버려서 우리가 국제적인 송금, 인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원만하지 않은 우리들 언제까지 이렇게 달러로 결제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중국은 그러면 이참에 우리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선 위안화를 써보는 거 어때? 했는데 러시아가 그럼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하는 걸요? 야, 너만 화폐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화폐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반목이 있으면서 달러에 대체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럼 우리들끼리는 좀 금으로 결제해볼까? 이런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브릭스 회의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도모를 할 정도로 미국 바깥에 있는 미국의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은 최근 들어서 금에 대한 보유를 급격하게 늘려왔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이게 국가의 어떤 펀더멘탈을 지탱해줄 자산일 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부의 가치를 변동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그리고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했었을 때 금은 아주 유의미한 대안이죠.
사실 요즘은 꼭 주식 대신 금, 또 부동산 대신 금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거든요. 근데 그 유동성이 풀렸는데 그중에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데 기여했고요. 일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서 부동산이 강세를 보이는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도 일부 지역에선 주춤하고 일부 국가에서도 주춤하고 주식시장도 뭔가 활발한 움직임이 약간 둔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뿌려진 유동성은 다 회수되지 않고 어마어마한 양인데 재미 봤던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소득이나 수익을 기대하기가 애매모호해지니 그럴 바에는 요즘 아직까지 핫한 시장인 금을 좀 살펴보자 해서 금으로 넘어온 그런 형국이고요. 이거는 과거처럼 뭐 금 아니면 주식입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너무 유동성이 넘쳐났는데 그럼 돈을 어디다 키핑해 놓는 거야? 어디다 파킹해 놓는 거야? 했을 때 지금은 주식도 애매모호하고 부동산도 애매모호하니 금으로 좀 갖다 놓자 이런 심리도 일부 부합된 건 있죠. 과거에서도 이제 금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진 시점들이 있는데요. 뭐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금 생산이나 금도 어차피 실물을 사는 거니까요. 이런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고 아니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어땠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많이 설명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제 관점에서는 대표적으로 결제 수단의 보편성 그리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의 보편성은 대부분 화폐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값 얼마입니까 했을 때 화폐로 환산되고 그리고 어느 나라가 얼마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그 나라 화폐의 위상 이걸로 그 나라 국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화폐 가치에 큰 변동이 있을 때쯤이면 꼭 금값이 뛰었던 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71년도에 금태환이 중지된 이후에 달러 가치가 크게 희석되고 전 세계 화폐 가치가 요동쳤던 적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도 또 금 가격이 대폭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건 달리 말하면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설명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대공황 이후에도 이젠 화폐를 믿을 게 아니라 뭐 이 종이는 어느 나라 국가 이러다 부도나면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금에 대한 가치가 엄청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물 경제 부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금 가격을 크게 올렸다. 뭐 특히 불확실성이 금 가격을 크게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요. 종이로 된 화폐를 사용한 거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고대 시대부터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물건으로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누구를 죽이고 살해하는 일까지 전개됐던 유일한 물건은 금 말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에 인쇄된 이게 얼마짜리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아마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또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면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금을 선택할 겁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금을 더 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캐낸 금의 양도요. 올림픽 규격 수영장으로 따졌을 때 그 수영장 전체 욕조에 금을 다 쟁여놓는다고 했었을 때 5-6개 정도만 꽉 채울 수 있는 양이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몇천 년 역사에서 금 다 캐봤자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캘 수 있는 금의 양도 더 제한적인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일단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금이 산업재로 노트북이나 휴대폰이나 뭐 이런 데도 금이 조금씩 사용되거든요. 그런 사용용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금값이 더 올라갈 개연성은 충분하죠. 은은 금하고 좀 달리 움직일 때가 많아요. 금은 귀금속이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은은 산업재입니다. 금보다 은이 여러 제품들 산업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요. 따라서 은 가격은 경제가 활발할 때 그래서 다양한 산업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가격이 올라간 적이 꽤 있는데 그런데 경제가 활발했을 때는 금 말고 다른 투자할 거 많은 거잖아요. 주식도 사도 되고 부동산도 사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금 가격은 주춤했는데 반대로 경제가 불황이 되면 오히려 은은 산업재로서의 수요는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가 많고 금은 오히려 경기 안 좋대. 야 이러면 안전자산에 돈 넣어놔야겠다. 이런 수요 때문에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점점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머니인사이드에 처음 출연했던 한 3-4년 전에도 비트코인을
미래 화폐라고 많은 분들 얘기했지만 지금은 화폐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 일상생활에서 곳곳에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함이 많고 가치도 계속 바뀌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대두됐던 용어가 디지털 금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금인가에 대해서도 요즘 회의감이 많은 게 뭐 트럼프 당선되고 나면 훨씬 더 가치가 오르고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정 정책 위반자나 세계적인 오피니언 리더의 말 한마디로 가치가 이렇게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금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금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저는 세모로 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치를 가장 공고히 하는 것은 지하경제입니다. 지하경제가 존재하는 한, 암거래가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0이 될 일은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세가 이 1억 2천, 1억 5천 가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비트코인의 쓰임을 가장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줬던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선호돼 왔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비트맥시 분들에게는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마약 거래를 한다든가 제가 해킹을 한다든가 뭔가 불법적인 거래를 했어요. 대금 송금을 받아야 되는데 달러로 주십시오, 원화로 주십시오 했다가는 계좌 추적당합니다. 그 1년번호 추적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주세요 라고 하면 시세가 절반으로 떨어질 위험성은 비록 있지만, 더 희석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계좌가 추적될 수 있는 위험성은 없잖아요. 그러니 초기에 비트코인의 쓰임과 가치를 견고하게 만들어 왔던 대부분의 세력과 쓰임은 이 지하경제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다가 이게 그런 걸 기반으로 일정 금액 이상까지 올라오니 시중에 굉장한 유력한 인사들, 이런 사람도 야, 그 코인이라는 알 수 없는 물건이 옛날엔 그거 다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100만 원이 넘었다고, 1000만 원이 넘었다고, 3000만 원이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 돈 1억 줄 테니, 10억 줄 테니까 그것 좀 사봐. 근데 그 제스처에 우리가 또다시 현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부호 누가 비트코인을 샀대. 거봐, 그 사람도 인정한 거잖아. 우린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 사람에게 돈 10억은 우리에게 돈 10억이 아닌 거이잖아요. 야, 그거 없어도 되는 돈이 한번 사봐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샀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 사람마저도 가치를 인정한 거야 하면서 다시 공적 영역 그리고 제도권 영역까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취임사에서도 비트코인을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코인의 확신은 없어 보여요. 우리 미국 대통령 취임사라는 건요, 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미국 대통령 취임사 그 연설문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다 그게 명문들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다? 미국 대통령 취임사라는 건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하고 100년 뒤에 어느 미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이 우리 대통령의 연설문 가지고 국어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란 대통령 연설문에 봤더니 지금은 완전히 사기라고 증명된 비트코인 대통령으로 자임하는 소리가 써있다? 이거 개망신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마저도 테이크 안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다? 전 세계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세 번째 나라가 북한이 돼버렸어요. 자, 이 얘기는 이 코인을 지탱하는 세력은 사실 양성화된 곳이 아니라 음성화된 곳이었고, 그게 양성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저도 코인 투자 많이 하거든요. 이런 선한 어떤 투자자들을 배려해야 당선도 되고 본인이 정치 지도자로 할 일 중에 하나가 또 그거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배려하는 제스처가 일부 나왔던 건 사실인데 이게 아직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분명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겁니다. 금은 지하경제뿐만 아니라 양성화된 제도권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급수단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제도권에서 초창기로 투자의 수단이자 일부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일부 이제 활용을 해볼까 하고 있는 수준이니 아직은 등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 투자 성향이 굉장히 기민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영민하고 순발력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아니면 빨리 갈아타야지 하는 거에 대한 기민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국제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내부의 가격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금은 국제 금 가격하고의 편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걸로 보여집니다. 금 투자를 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실물을 사는 방법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이 꽤 있어요. 실물을 산다는 건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타 금은방도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 이상의 금 가격이 반등이 돼야지만 내가 세금 낼 거 내고도 내 이득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금을 투자한다는 건 실질적인 세금 부담까지 고려했을 때 상당 폭의 상승이 있어야 내가 수익을 내는 것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죠. 금은 예를 들어 자산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항상 포트의 일정 부분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큰 부잣집 금고 털리면 그 안에 금괴 나온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자산가들 같은 경우 증시나 또는 부동산이나 상당 부분 이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한 가장 마지막 보루로 금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기간에 의미 있는 수익률을 거두길 희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선호도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금보다는 여전히 주식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이나 아니면 여타 시장이 훨씬 매력적이실 겁니다. 금은 보수성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트럼프 2기는 아마 2기 임기 끝날 때까지 굉장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런 불확실성은 무엇보다 정보를 빨리 접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게만 잘했을 때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었을 때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응력을 높이기만 하면 오히려 훨씬 코로나19 초반에 대세 상승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